관객과의 대화 1일 사회자를 맡은 전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로 팀들 역할과 오늘 1일 게스트 역할을 맡은 정홍진입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저와 정옥진 씨와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료수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정구형과 또 문성이 형이 절친 케미를 보여줬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케미를 저희 뭐 건치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내주셨던 SNS 질문들과 또 오늘 로비에 설치됐었던 질문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죠? 예. 뭐 드시나 봐요. 사탕을 먹었는데. 그랬어요? SNS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상당히 이제 뻑뻑하죠, 진행이. 이해해주세요. 좀 아까 방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전에 SNS를 통해 주셨던 질문들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슬루스를 보면 각 페어별로 다른 공연을 보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은 의도하신 건가요? 완전 다른 부분도 많아서요. 내가 누구 답해? 그냥 같이 하면 되나? 사실은 뭐 모든 공연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우가 이제 달라지면서 해석이 좀 달라지고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가지만 뭐 행동 양식이나 뭐 습관이나 어떤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마다 특히나 또 저랑 종구 형이랑 또 비스티 때도 같은 얘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 때나 우리가 같이 그 대본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관통선을 사실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특별히 의도했다기보다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보여졌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같은 걸 공유하고 연습을 했지만 워낙 형과 정구 형이 많이 좀 다르고 저랑 문성이 형도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이전에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문성이 형과 더블이었는데 같은 역할이었는데 문성이 형 막공을 보는데 정말 저랑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형이랑 종구 형을 보면 정말 같은 라인을 가져가면서도 그 안에서 그 되게 다른 것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같은 대사와 같은 동선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 죽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배우님들이 생각하는 그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나름 열린 결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날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평소 공연을 좀 달았던 느낌도 많았는데 전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이제 앤드류의 자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일로를 쏘는 거로 이제 그냥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앤드류의 자살이구나.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로 얘를 죽이러 가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자살한 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마일로가 날 쏘았을 수도 있고 사실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그냥 대본으로 봤을 때는 앤드류가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앤드류가 보통은 이제 나가서 저를 쏘거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프리뷰를 진행하면서 약간 이게 이제 마일로가 그 스위스로 떠나잖아요. 어차피 스위스로 떠나고 이 집은 굉장히 외곽에 있고 총소리가 나도 사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총을 준비해 온 거지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니다. 나와요. 제가 나가잖아요. 나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앤드류가 나와서 총을 빵 쏘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은 아 누가 뭐 앤드류가 죽었거나 했겠다. 근데 갑자기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 옷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금고에 있잖아요. 근데 금고를 아직 못 고쳤을 거는 이틀 만에 그래서 와서 보드를 훔쳐서 여기 품에 있는 그 두 개 뭐죠? 그 뭐죠? 품질 보증서 판매가 그거를 해서 어차피 난 스위스로 따를 테니까 저기 사람이니까 구덩이에 또 파놨겠다 라고 묻고 이제 마가렛과 팔아가지고 130억 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떠나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희 작품이 이게 약간 어떻게 심리, 뭐 심리, 스릴러, 뭐 서스펜스 뭐 이런 장르의 어떤 좀 표본을 좀 따오는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포스터나 저희 처음에 작품을 이제 봤을 때 이게 원작은 두께가 보통이 아니에요. 3시간짜리 연극인데 이걸 압축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작품도 그래요. 저희가 좀 웃기는 부분도 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욱진이가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약간 좀 뭐랄까 좀 바닥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마일로가 되게 마일로 쓰레기네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긴 했거든요. 누가 더 쓰레기인가? 그러니까 누가 더 인간의 바닥의 감정까지 누가 더 그걸 보여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열어가지고 여기서 딱 보석 가지고 이제 딱 하면 작품 전반에 깔린 폭력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지배욕과 본성에 가까운가요? 폭력적인 게 어떤 거죠?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저기 몽둥이로 그런 거 때리시다거나 아니면 총으로 이렇게 막 그죠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배욕, 본성 그쵸.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듣길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행동하길 바라는 그런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어쨌든 선생님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쨌든 지배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나쁜 의미의 지배욕이 아니고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본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폭력을 하는 게 대화는 좀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근데 고차원적인 게 안 통하니까 폭력을 쓰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원래는 집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어떤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네, 거죠. 점점 제가 신발을 벗는 것도 제가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뭐 한 건데 네네. 점점 이제 그 다 껍데기를 벗어버리죠. 그렇죠. 그 밑에는 앤드류의 밑바닥에서 정도 되겠네요. 형태에서 힘내서. 자, 각 배우와 저희 페어에 궁금하신 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야 이거? 선생님 얘기하셔서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저에게 들어온 질문은 욱진 씨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동아형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앤드류는 이런 사람이다 를 나타낼 만한 대사 알려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랑 결혼하실 겁니까? 그게 앤드류를 나타내는 대사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되게 뭔가 고상하게 얘기하고 뭔가 품격 있는 것처럼 화두를 던지는 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아내랑 결혼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김종부 배우님은 사냥총을 사용하는데 정성화 배우님은 작은 권총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어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까 사실 그 광대 목전 사실 되게 심기가 불편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날 때쯤 제 목살을 잡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공교롭게서 그 위치네요. 상당히 색이 발랄하고 좋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연습 과정 중에 바뀐 건데 원래는 이제 장총을 저도 이제
그 서로 장총을 얘기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네네. 종국이 제가 없을 때 종국이 장총 얘기하고 또 종국이 없을 때 제가 나 장총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둘이 만났는데 야 너네 둘은 진짜 뭔가 정말 필연적인 더블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장총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저는 장총을 얘기한 게 실제로 그 공포탄이 나가는 장총을 얘기한 건데 장총이 이제 공포탄이 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나는 공포탄이 안 나가는 장총은 의미가 없다. 그 공포탄이 나가는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권총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권총을 바꾸겠다. 공포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권총을 바꿨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1막에서는 마일로를 우롱하던 앤드류가 2막에서는 많은 힌트가 있음에도 마일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힌트들이 막 많잖아요. 막 여기서도 뭐 근데도 게임에서 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체 게임에서 지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 이게 누가 질문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막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추리력도 엄청나고. 근데 그러니까 이막에서는 많은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들이 막 있잖아요. 막 일막이 그러니까 마일로, 그쵸. 그러니까 도플러가 이제 네. 마일로인 것도 알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뭐 그 물건에도 숨겨놓은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힌트를 막 주잖아요. 더플러가 일막에서 그 대사를 똑같이 아, 하고. 네네네. 아 이게 사실은 솔직히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솔직히 앤드류가 너무 멍청해진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저희가 초반에 네. 앤드류가 멍청해지거나 마일로가 멍청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이거 굳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간과했던 부분이 이막의 도플러였어요. 변장에 대한 부분. 네네. 우리가 그 부분을 되게 간과했어요. 연습 과정 중에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뛰어넘은 거죠. 아, 자 이제 변장이 다 치고 자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액션만 한 거예요. 플레이만 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공연이 거의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분장을 해본 거예요. 근데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원래는 정말로 되게 정교하게 분장을 했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옥준이가 이제 한 30분을 했어요 분장을. 네, 30분을 하고 왔는데 그쵸 진짜 모두가 이랬어요. 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네. 저를 못 찾고 계속 거울에서 대박이다 이랬는데 문제가 이 30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30분 동안 실리콘 이렇게 따가지고 붙이고 네, 시콜을 붙이고 이마를 붙이고,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문제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앤드류가 멍청해 보이겠구나 이게 가장 크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얘는 어디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는 이제 무대랑 공간은 약간 좀 매직 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매직 이프라는 거를 최대한 적용해서 네. 로미오가 줄리엣을 한눈에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매직 이프거든요 사실. 봤을 때 뭐야 갑자기 왜 사랑에 빠져 하지만 그걸 믿고 가게 되면은 관객들도 그걸 믿고 따라오게 되는 그 힘을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좀 아쉽지만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연 초반에는 정말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관객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앤드류 병신이야.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은 앤드류는 앤드류 족밥으로 해야겠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앤드류는 진짜 완전 허세. 그냥 얘는 귀족이 아니고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냥 하층 계급인데 하층 계급 그러니까 나는 자수성가 모르겠어. 뭔가 다른 그 바닥에 있다가 왔는데 그런 바닥에 애가 오니까 그러면 그 벌레들이라는 작품이 혹시 그 초반에 나를 어떤 한 앵글 자체를 벌레로 생각했다가 그런 거죠. 이 땅에 벌레가 성장해가는 그런 네. 작품. 나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 제가 언제까지 고상한 척 해봤자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플러인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욱진이랑 하면서 갑자기 하나 그냥 조금 찾은 게 이제 술을 마실 때 병에 입을 대신다고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대본상에는 그냥 뭐라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뭐라고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제가 되물어 보는 걸 갑자기 어느 순간 욱진이랑 하는 공연 중에 찾았어요 그거를. 근데 뭐 찾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지점이라도 조금 걸리는 부분을 조금 네. 찾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처음 그렇게 형이 하신 날 뜨끔하더라고요. 들켰나 했고 수염이 내려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그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욱진 배우님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는 항상 연구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애드립은 본인 아이디어인가요? 애드립 개그까지는 어디까지 준비해 오시는 건가요? 객석 반응이 좋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애드립이 있다면 질문이 많네요. 비슷한 계열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재 개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작년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본인이 모르시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나름 드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따로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썰렁썰렁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 또 나겠네. 근데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여기 그 대본상에는 마일로가 부터 각색되면서 생긴 부분이잖아요. 마일로가 뭐 셰익스피어의 뭐 여러 장면을 뭐 이렇게 연기한다, 아니면 광대 복장을 입고 뭐 이렇게 광대 연기를 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냐면 이 친구가 또 실험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실험적인데 아재 개그를 뭐 영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높아시면 드릴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콘서트를 했는데 미국인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국인한테 그냥 툭 이렇게 그분 이름이 에피거든요. 에피. 근데 그 에피판 있잖아요. 그거랑 제가 좀 매치를 시켜서 에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LP판 마우스패드를 선물해줬어요 저한테. 너무 편지 써가지고 너무 이뻐가. 영국식, 미국식 해가지고. 근데 이거 실험적이잖아요.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고전을 가지고 이 극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실험적인 걸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를 막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동환 형이랑 하게 되면 동환 형도 약간 그런 어떤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재하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면은 웃겨도 절대 안 써요. 네, 절대 안 돼요. 강력한 좀 경쟁자라서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형이랑 좀 코드가 맞아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말로 맞추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늘 발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짧고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떤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저희는 사실 많이 좀 안 맞춰요 사실. 네. 그냥 네. 약간 덩어리만 던지고 네, 네. 그냥 이제 나머지 가지치기는 그냥 알아서 무대에서 하기를 알아서 그래야 좀 더 서로가 더 재밌고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개그가 그냥 단어만 그냥 글로 설명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루팡 이야기를 할 때 루팡이랑 한번 해가지고 루팡이 궤도루팡이니까 궤도루팡 어떨까요? 근데 형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직접 제도 해라. 제도루팡 예도루팡. 그래서 이렇게만 아이디어만 던져놓고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어떤 그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어느 정도만 맞추고 들어온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애드립이 있다면 혹시 파파닉인가요? 파파닉이 너무 마음에 들죠. 그리고 근데 모든 걸 다 갈아치운 게 어떤 오늘 광대호제 지리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인정. 타고난 건 어떻게 느낄 수 없네요. 저를 사랑해요. 형을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이막에서 마일로가 형처럼 변장해 오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는 걸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게임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막에서는 불렀으니까 일단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좀 겨누고 귀족들 위한 재밌는 게임 될 수 있겠다. 근데 제일 처음에 세나트라는 게임을 하고 이 사람 혼자 몇 명이서 하는 것도 혼자 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다 보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왜냐면 어찌됐건 우리 둘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 게임이 그냥 누구 이기나 이런 게임이 아니라 한 여자를 두고 자존심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눌러버리잖아요.
너 다시는 건들지 말고 다시는 꿈도 꾸지 마. 그래서 결국에 아 이 사람의 방식은 그 게임이구나. 그럼 나도 게임을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화술과 뭐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뛰어난 외모.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대본에 이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역할이 나이 같은 역할이고 젊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거라고 수려한 외모와 모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연습하다가 종국이 야, 이거 빼자. 말이 안 돼. 형 하고 계시죠? 나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 썸 텍스트에 썸 텍스트에 항상.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게임 결국에는 제가 이기잖아요. 게임 두 번째도 이긴 거고 뭐 세 번째도 사실은 이긴 거고. 사실 앤드류가 진 거죠. 네, 진 게임이에요. 사실 처음서부터 진 게임이에요. 아, 네. 자, 마지막 장면에서 앤드류에게 가진 감정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그 동아 형이랑 오랜만에 만났을 때 원래는 저도 사실 그 마지막 대사 있잖아요. 나가신 빛이 나고 지금 나에게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겐 저는 사실 그 대사를 생각하면 그 작품이 생각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그 다리에 그 작품에 보면 그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는 아닌 걸 아는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사랑, 지금 이 사랑, 이 감정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남편이고 굉장히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부 사이고 하지만 지금 당신을 사랑하지 않잖아. 않고 나는 지금 당장은 내가 사랑하니까 나한테 좀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태양도 바람도 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하게 들어왔었는데 동아형이랑 간만에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 약간 연기를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태아를 죽인 사람처럼 막 연기를 하다가 이제 아 연기였어 이렇게 하니까 막상 그 마지막 장면을 하는데도 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는데 우연찮게 동아형이 몸을 이렇게 뒤로 트는 거예요. 뭐 무슨 뭐가 있으셨겠죠? 하십니까? 했더니 뒤로 딱 트는 거예요. 이것도 연기네.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 허락해 이렇게 주겠습니까? 근데 얘가 결국에 마음으로 얘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진정으로 인정을 해야 내가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얘가 앤드류가요. 앤드류가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겠다. 내 연기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가는 그런 것의 감정은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저도 그쪽이 조금 더 저한테 설득력이 있어서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팡 하고 나와서 이거 고사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거죠. 자 그럼 둘이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네네. 공연하면서 아 이럴 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오늘 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설마. 이기나 사실 때리고 싶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때리고 싶다고 느낀 그런 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실제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예상을 못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러면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사실. 약간 앤드류의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국진이가 옛날에 저랑 같이 뭐 할 때 얘가 엉정을 했는데 제가 엉정을 할 때마다 형의 눈빛이 살아있을 때 저 너무 쾌감을 느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매번 무대에 서고 같은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좀 돼야 돼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뭔가 새로운 공기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관객들에게 많이 찾죠. 관객들에게 많이 받고 근데 무대 위에서 실질적으로 배우 둘이 약간 다른 공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공기가 오가면 이게 막 새로운 물결을 타고 막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그게 사실 전 너무 기분 좋아서 이게 때리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너무 기쁜 느낌이고 그게 바로 상대방 연기에 놀란 적이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리고 싶었다 말고 제 연기를 보고 와 동아형 짱짱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았지. 예, 아니구나. 아유 와 동아형 짱짱. 욱진이 짱짱.
작품 많이 같이 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나, 그리고 또 다른 페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형의 연기나 이런 걸 평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고 그럼 워낙 뭐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형을 높게 사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과의 어떤 그 의사소통 있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보통은 형들이라면 약간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저를 설득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형은 일단은 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듣는 게 정말 배우로서의 형의 물론 연기 잘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뭐 다 알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열린 마인드나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욱진이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왜냐면 모든 배우들은 열리길 원해요. 나는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항상 새롭게 연기하고 싶다라는 갈증이 항상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구체화적으로 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저한테 한 명의 또 영감을 주는 한 명이 또 욱진이기도 해요. 근데 욱진이는 사실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갑자기 뭐지?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처음 초반에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릴미 때 처음 연습을 같이 했잖아요. 네, 2014년 때. 네네. 근데 이제 그 상대 이제 그 저랑 같은 역할이어서 같이 무대에 서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뭐 이제 상대 배우를 했었던 이제 뭐 다른 배우분들이 약간 뭐 이제 좀 당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연습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저게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쟤는 진짜 약간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가다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거 그거 지금 이 장면에서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보통은 이런 수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걸 하니까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각으로 가다두면은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욱진을 보면서 또 이게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욱진은 이제 좀 약간 생각이 정말 좀 차원이 좀 고차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너지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열려 있기려고 노력하고 욱진은 항상 약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가려고 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첫공이랑 막공이 같기를 바라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첫공과 막공이 다른 공연을 좋아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정확합니다. 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프로그램국에서 유독 달달한 멘트로 팬들의 마음을 녹이셨는데 이번 서로 얼굴 보고 여기 같이 보세요. 얼굴 보고 하트. 아니 욱진이랑 해서 너무 진짜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하고 저는 뭐 약간 뭐 나중에도 계속 작품에서도 만나길 바래요. 욱진이랑 진짜로. 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욱진이 연기 그러니까 욱진이 연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친구가 가끔 진짜 도플러 할 때 저는 약간 도플러 할 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되게 어린데 저를 약간 좌지우지하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 때문에 못 가시는 거. 나갔어. 네네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트잇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포스트잇. 포스트잇 예. 몇 개 골라야 되나요? 예, 아이고. 아니. 자, 포스트잇이요. 일단 제가 하나씩 배우 제가 저 하나, 형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하나씩만 하는 거야? 네. 아쉬운데? 아쉬운데?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2개씩. 그러면은 여기 5개. 여기 정옥진 배우님은 사과 잘 쪼개시나요? 자, 보죠.
자, 쉽지 않다. 아, 쉽지. 나 그만해야 되겠다. 다음 나쁜 사람 또 막상 또 무대에서 하려고 하면 또 한번 할 거죠. 그쵸. 네. 어, 같은 나이 또인가? 네. 민망. 이게 뭐예요? 개새끼야? 이건 포스트잇이야 뭔가? 어, 개새끼야? 삐약. 그래서 삐약이란 뭘까요? 아마 그 개새끼야 그거. 개새끼야 그 삐약이란 뭔가요? 아 이거 왜 삐약 소리 나나요? 아 개새삐약이란 뭘까요? 앤드류의 캐릭터. 아,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앤드류의 어떤 때는 뗄 수 없는 앤드류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겠죠. 아이고. 태아는 이틀만인데 마가렛을 꼬시는데 며칠 걸리셨나요? 상당히 저기 실험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얘가 사실 가난한 변변찮은 삼류 연극 배우가 어떻게 이 사모님을 만났을까? 그 나이를 떠나서 어떤 이런 계층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만났을까? 배우잖아요. 관객인 거죠. 마가렛이 관객이에요. 관객인데 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가서 어떻게 만났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우니까 배우가 갑자기 이 사모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실험적인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신 어떤 관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저희 편지를 쓰는데 이제 점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이 저기 내 남편이 저기 앤드류인데 뭐 이래저래 힘들고 속상하고 힘들다 아유 힘들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의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며칠 걸렸는지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처음에 마가렛을 만난 게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다음 질문. 태아를 향한 앤드류의 마음이 궁금해요. 전 태아를 향한 앤드류의 마음. 태연이와 앤드류의 마음.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론 짓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름 자기가 사랑한다고 뭘 했을 텐데 그래서 마가렛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실 처음서부터 뭔가 마가렛을 제가 뭐 성공해서 만났겠죠. 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공해서 만났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뭔가 표현하고 뭔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들이 떠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스스로에게 그런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 좀 걸리는 게 그 앤드류가 되게 성적인 그 핸디캡이 있는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작에서 워낙 나이가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그 잠자리 때문에 마가렛이 떠난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벼워지고 그러면 좀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사랑에 대한 방식이 되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태아에게도 저는 사랑을 되게 잘 전달하려고 제 마음을 잘 주려고 했지만 여자 입장에서 그게 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태아를 만났는데 이틀 만에 빼앗긴 거니 이틀 만에 얘가 엄청난 걸 한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준 거죠. 그 부분을 저는 못한 거죠.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뭐 사실은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자 마음 이해해주는 게 가장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못한 거죠. 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어디 무대를 부술 때 그
부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하나 있냐고 어디 있었는지 무대를 부술 때 이것만은 부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아, 그러니까 유리로 된 거는 큰일 났죠. 유리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유리를 몇 번 부서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저게 생각보다 보수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저희가 한번 부수게 되면은 저걸 보수하는 그런 스태프들의 노고를 보게 되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저희가 일부러 부순 건 절대 없거든요. 한 번 있었다.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좀 유리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저기 날카로워요. 잘못하면 또 베이니까. 또 의상에 대한 에피소드. 의상? 네,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다 어디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갔어? 의상에 대한 에피소드. 형 같은 경우에는 형이 또 원하는 그런 딱 컬러대로 딱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딱 이 작품 대본 딱 읽고 무조건 덕원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다가 딱 이런 거에 어떤 외국 사람이 입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고 이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근데 막 이제 의상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 외국 사람이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게 동아 씨를 뭐 저희가 기만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욱진이 너는 맞아요. 저는 이제 왜 웃으시죠? 저는 이제 계속 의상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게 보헤미안이에요. 보헤미안. 왜냐면 사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원작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예요. 네, 사실 저희 그 그래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좀 왜 저런 애가 이 집에 들어왔지? 약간 이런 이미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누가 똑같은 옷 입고 이게 시중에서 살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거에 영감을 얻은 게 원래 디자이너 선생님이 로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로브. 저거를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입고 계셨는데 욱진이가 나 이런 거 입어서 그렇게 나와서 그걸 뺏어서 입었어요. 네. 입었는데 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네, 나온 걸로 정말 알고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좋아요. 찢어진 청바지도 참 좋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마일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집과 안 어울리는 되게 엄청난 좀 펑크하고 좀 그런 그러니까 소위 그냥 우리나라 빅뱅 같은 거 옷 있잖아요. 알록달록하고 갑자기 막 믹스 매칭되고 막 그런 스타일 들어와야 이 집과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결을 원했는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자 이제 그리고 하나씩만 더 하고. 네, 하나씩만 더 하고 네. 어, 마지막 하나씩만. 이게 왜냐면 너무 다 하고 싶은데 또 하나만 고르려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거죠 지금. 난 이거 하나 할게. 무대를 부술 때 완전히 봉인 해제를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되게 좀 죄송하기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7월 23일까지인가 우리가 23일까지 써야 되는 무대인데 한 번에 어떤 그런 육감적인 감정 때문에 이 무대를 사실 부수는 거는 그 순간 이 공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새롭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것도 비용이고 사실 뭐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봉인 해제 하는 편이에요. 되든 말든. 근데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약간 저는 봉인 해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일로가 앤드류에게 도망가는 장면에서 마일로는 몇 마일로 도망가나요? 이거 팬이네. 그거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두 분 모두 해서 하나씩만. 아 우리 분장실 에피소드 공연 전 분장실 뭐 하나요? 분장실이세요? 아, 저희는 사실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편한 질문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공연 전에 가끔은 6시간 전에도 만나요. 맞아요. 시간이 되면. 네, 8시 공연인데 한 2시에 만나서 그 시간이 부족해요. 막 얘기하다가도 벌써 공연이 저번에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1시인가 만나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장소 옮겨가면서 저기서 만났다가 약간 짜증 났어요. 또 얘기하다가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술도 별로 안 마시고 커피도 뭐 가끔 마시고 그냥 과일 음료나 맞아요. 그때도 여기서 물 이거 네. 이거 2개 들고 낙산공원 갔다가 마로니에 공원 갔다가 네. 그리고 좀 대학로 한 바퀴 네, 돌고 저 건물 옥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사실 거의 강남에서 만난 거예요. 강남에서 너 어디야 강남이야? 나도 강남이니까 강남에서 보자. 그래서 와서 그랬죠. 그때 그 낙산공원에 비둘기들이 많았는데 참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참새 닮았다 했더니 형이 좋아했대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참새야 돼. 왜냐면 뭔가 되게 빠릿빠릿해요. 비둘기는 가까이서 보면 좀 징그러운데 참새는 가까이서 봐도 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계속 얘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이피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수다 떨다가 무대 감독님 빨리 좀 올라오라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 사실 너무 아쉬워요. 또 아쉬운데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23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공연 진행되니까 사실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정말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 많지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애정으로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보답해 드리는 거라고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형 방금 네 여러분 이제 곧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절반을 막 지나고 있는데 저희 또 계속 열심히 또 많은 걸 준비해서 또 좋은 공연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공연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언젠간 제가 저기서 빵 하고 나오고 싶기도 하고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한번 해. 나 언제든 열려 있어. 형과의 막공 정도에서 얘기해주면 예상하잖아. 안 되겠다. 세이나? 그런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